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공명당과의 열린여당이 과반을 놓친 건 15년 만입니다. 일본 정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 명이 집결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을 이끄는 책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논의하는 등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이스라엘에 방어 장비를 공급하는 등 폭격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카타르에서 만나 가자 지구 휴전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 공명당, 열린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는데 정권 교체나 이시바 총리 퇴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새벽 NHK의 중간 집계 결과 자민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는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最終結果が出てませんからね。そんなことには言及はしませんが、ここに至るまでは相当に厳しいねと思いますし、それは選挙の途中というかな。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는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裏金問題が今いなことを聞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今回敗因の大きなところではないかと。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본 정계는 일대 소용돌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당장 총리 지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산술적으로는 야당이 결집하면 정권 교체도 가능합니다. 政権交代こそ最大の政治改革と言っている以上、そのチャンスがあるならば、この選挙の結果を踏まえて各党と誠意ある対話を始めて特別国会にどう臨むか. 다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야당이 단일 총리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언론은 자민당이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과 일부 야당과 접촉해 연립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전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 명이 집결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논의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공격해 점령한 뒤로 교전이 치열한 곳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 이후 이곳에 북한군 수천 명이 모였고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북한군을 이끌 책임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지목했습니다. 실제 김 부총참모장은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입국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 임박이 예상되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우선 나토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무기 지원 방안까지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공격용 무기보다 공병 장비나 방공 장비 등 방어용 무기 지원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등 양국 국방,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앞부분이 부서진 차가 고속도로에 서 있고 멀리 뒤쪽으로 더 크게 망가진 차량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잇따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가슴과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 운전자들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받은 돈이 대선 여론조사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데 명 씨는 모든 걸 부인하면서 정권 교체에 한 몸 바쳤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돈을 받지도 여론조사를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고 대선 때 공을 강조합니다. 그러더니 운명을 건 싸움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건곤일척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자신의 통화 녹취들이 공개되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압박을 느낀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1년 말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준 돈 2억여 원이 대선 여론조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예, 추가 알겠습니다. 좀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검찰은 김 소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들이 써준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공천 대가가 아니라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 했으니 말을 맞추자는 취지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혹 관련 증언을 했던 강혜경 씨는 다음 달 2일에도 국회에 출석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우군이었던 언론사들의 공개 지지를 취소하는 등 수세에 몰렸었는데 해리스 입장에선 한숨 돌릴 만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당층에선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초박빙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현지 시간 2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투표 의향층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51%, 트럼프 47%였습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지난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더 격차를 벌린 겁니다. 정통 우군이었던 워싱턴 포스트와 LA타임스가 해리스에 대한 공개 지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지지도 격차를 더 벌리면서 해리스 입장에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은 해리스는 긍정적이란 말로 최근 판세를 설명했습니다. But I'm feeling very optimistic about the enthusiasm that is here and the commitment that folks of every background have to vote and to. 연설 도중에 객석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여유 있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That's why we fight for democracy. Every voice is important. 실제 해리스는 다소 주춤했던 흑인 지지율이 90%까지 치솟는 등 지지층 결집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의 상승세라고 진단하기엔 위태로운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무당층 지지율이 트럼프의 단 1%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3%포인트 격차로 승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 통상 무당층에서 승부가 갈리는데
두 후보가 1%포인트 승부를 펼치면서 여전히 안개 속 판세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역시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거친 표현으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But Pennsylvania, you have to stand up and you have to tell Kamala that you've had enough. You'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You're just horrible.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Kamala. Get the hell out of her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스라엘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이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의 폭격에 미국이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국영 IR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방어 장비를 공급했고 공습 당시 영공 통로를 제공해 작전에 공모한 걸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가 카타르에서 만나 가자 지구 휴전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향후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게이머들의 월드컵,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나서는 팀이 정해졌습니다. 베이커가 속한 T1이 5번째 우승을 노립니다. 저희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T1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리그 팀 사이의 준결승전 4세트 중 3세트를 가져간 T1이 3년 연속 제5패국해 5명의 선수로 결승에 향하게 됐습니다. 매년 선수단의 영입과 방출이 활발한 e스포츠 경기에서 함께 3번째 결승에 오르는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겁니다. T1은 직전까지 상대팀인 젠지에게 10연패를 당해왔는데 월즈 무대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커는 14번의 롤드컵 중 9번 대회에 나섰고 그중 7번 결승에 올랐다는 기록도 썼습니다. 결승 상대는 중국 리그의 BLG로 결승전은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베이커가 5번째 우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이룰지 또 한 번 관심이 커집니다.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에선 할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을 끌고 가며 단속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상하이의 황푸구에서 부처처럼 차려입은 사람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영화배우 판빙빙처럼 입은 여성도 경찰차에 오르고요. 예수로 분장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주말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분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 상하이 경찰은 공포와 혐오감을 준다면서 코스튬을 입는 걸 금지했습니다. 대중은 자유라고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대응했지만 경찰은 단속을 피한 사람들이 모인 공원마저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当天绝对不能够有万圣节的活动，也不能有万圣节的 party， 也不能有奇装异服的人，不然就关门，就要先停业。 지난해 할로윈은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분장이나 시진핑 주석을 상징하는 곰돌이푸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행사가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어지는 걸 경계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선 영화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닮은 꼴을 찾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진짜 티모시 샬라메가 등장했는데요. 원카의 윌리 원카부터 듄의 폴 아트레이디스까지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분했던 캐릭터로 꾸민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티모시 샬라메 닮은 꼴 콘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닮은 꼴 콘테스트에 진짜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포옹도 하면서 이 대회의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누구도 진짜 등장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분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던 나머지 현장에선 경찰이 개입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대회의 우승자는요, 원카로 분장한 이 남자였는데
거대한 트로피와 함께 $50, 우리 돈 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참가한 사람들에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저출산 정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하더라도 충분히 더 쉴 수 있게 하고 난임 가정의 비용 부담도 더 지원합니다. 8월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이게 구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열흘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곁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임 가정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1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하는 등 최근 혼인과 출산율 상승이 정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직은 낙관하긴 이르다고 봤습니다. 자녀를 가지려는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 후속 효과라고 한다라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신규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결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갈수록 비싸지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정현대 김세연 씨.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 물가에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해서는 결혼하기가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실제로 잡아본 예산보다도 너무 훌쩍 많이 띄워놓은 그런 물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헬퍼비도 또 따로 붙고 촬영을 해도 꽃값도 또 따로 들고 올해 평균 예식장 비용은 1,283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1%나 뛰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8% 올랐습니다. 웨딩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영향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문 닫은 업체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불만이 커지고 나서야 정부는 웨딩업계의 가격 고지를 의무화하는 표시제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결혼식 과정에서 그 신랑 신부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늑장대초로는 결혼, 나아가서 출생을 꺼리는 분위기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매번 연예인들이 오갈 때 사람들로 뒤엉켜 혼잡해졌던 인천공항에 연예인들에게 별도의 출입문을 쓰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 출국길, 경호원들은 인천공항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기도 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이 일자 인천공항공사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에게 별도 출입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연예인이 벼슬이나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하는. 별도 출입문을 통하면 줄 설 필요 없이 면세구역에 갈 수 있습니다.
승무원 외에는 임신부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외교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연예인에게 허용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까지가 유명한 사람인 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일반인으로서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거를. 비판이 이어지자 공사는 시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오늘 저녁 광주에서 열립니다. 3차전, 4차전은 누가 홈런을 더 쳤는지로 승부가 결정났는데요. 오늘은 기아의 양현종과 삼성의 이승현이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데 누구의 방망이가 불을 뿜을까요?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열린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은 홈런 왕국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3회 이성규가 친 공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면서 삼성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5회에는 김영웅이 우중간 담장을 넘기며 한 점을 추가했는데요. 7회에는 쐐기를 박습니다. 김원곤과 박병호가 연속 홈런을 날려 2점을 달아난 건데요. 결국 홈런 4개로 넉 점을 뽑아 승리를 거둔 삼성.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 성적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이에 질세라 4차전에서는 기아가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3대0으로 앞선 3회 김태군이 경기장 왼쪽을 넘기는 말루 홈런을 터뜨려 멀찌감치 달아납니다. 5회 이재현의 홈런으로 삼성이 간격을 좁혔지만 6회 소크라테스가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리며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었는데요. 양팀이 터뜨린 7개의 홈런이 사실상 2경기의 승부를 결정냈습니다. 정규 시즌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타자 4명을 보유한 팀은 삼성과 기아 둘뿐인데요. 오늘 열릴 5차전에서는 누구의 화려한 방망이가 경기를 좌우할지 궁금합니다. 남은 3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는 기아는 베테랑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양현종은 지난 2차전에 선발로 나와 5와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삼성은 차세대 에이스 좌완 이승현을 올려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 첫 선발 등판인 이승현은 올 시즌 5선발을 맡아 6승 4패, 평균 자책점 4.23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아의 우승이냐, 삼성의 반격이냐, 5번째 승부가 오늘 저녁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선 최대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1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